유례없는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우리 건설업계는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법한데도 올해 건설회사들의 경영 화두는 하나같이 긴축과 내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2013년을 뛴다 건설회사 편, 먼저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소슬지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건설산업은 한마디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주택 거래량 침체 상황은 2012년에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로 인한 미분양 적체는 고스란히 건설업체들의 자금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2012년이 시작되자마자 중견 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이로 인한 위기감이 건설산업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는 110조 3천억 원인데요. 2007년에 정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건설 시장의 부진을 메운 것은 바로 해외 시장인데요. 지난해 유럽발 재정 위기에도 국내 건설사들은 역대 두 번째 해외 수주 기록인 649억 달러의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2012년에 건설업계를 알아봤는데요. 2013년에는 국내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소슬지였습니다. 네, 극심한 내수 부진을 해외 시장 개척으로 돌파하고 있군요.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역시 결론은 해외 시장입니다. 건설업계의 활로 찾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의 엄수영 기자, 도움 말씀 주실 해외건설협회 김효원 전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먼저 엄 기자, 앞서 살펴본 건설 시장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국내 건설 부동산 시장에서 2012년 한 해는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주택 경기 장기 침체에 지난해 연간 주택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 매매 거래 자료입니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은 73만여 건으로 2011년보다 25% 넘게 감소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후 거래량 집계가 시작된 2006년 108만 2,500건 이후 최소치입니다. 건설 시장도 부동산 시장과 다르지 않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그래프 함께 같이 보시죠.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에 있어서는 2011년에 111조 원 정도 됐었는데 2012년에는 그보다 약간 떨어진 110조 3천억 원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칭해서 우리가 건설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 수주 물량에 있어서는 110조 한 3천억 정도에서 올해보다는 한 0.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SOC나 특히 공공투자에 있어서도 충분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민간 건설 시장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는 참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좋지 않다 그런 말인데 지난해에도 해외 시장 진출이 많이 활발했죠? 지난해 상황 어땠습니까? 네, 2012년은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이 굉장히 본격화된 한 해였습니다. 자료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악재 속에서도 총 649억 달러,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수주 텃밭이죠. 중동에서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369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전체의 30%인 194억 달러를 수주했고 중남미 지역에서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62억 달러를 따냈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해외 수주 현황입니다. 업체별로는 단일 기업의 연간 수주 실적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현대건설이 10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해외 수주 1위를 탈환했고 2011년 1위였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고액이었죠. 이라크 신도시 수주를 따낸 한화건설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해외 건설 시장을 정리하는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글로벌 유럽발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다시 한번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외 발주처들의 발주가 많이 지연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 업체들이 자기들 그러니까 자국 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해외 쪽에 또 더 공격적으로 진출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랑 더 경쟁이 과열됐던 양상이 있었습니다.
네, 유럽 재정 위기처럼 그 해외 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해외 건설 부문은 선방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의, 그러면 올해는 해외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 해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는 유럽발 재정 위기 상황이 진정되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미뤄왔던 프로젝트의 발주가 활성화되면서 중동과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계약 대기 중인 공사가 270억 달러, 또 입찰 본 공사 중에서 150억 불, 신규 입찰 공사 중에서 약 280억 불 수주가 예상되어서 전체적으로 700억 달러 이상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우리 전년도와 대비해 봤을 때 나아진 그런 대외 상황을 감안하면 네.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올해 상황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 지역별로는 우리 아무래도 지금 주시장인 중동에서는 그 EU 사태가 진정되면서 우리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이에 따라서 여태까지 유보되어 왔던 정유 공장이라든지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가 올해는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약 4천억 불의 투자가 2014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고, 또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청정 연료 프로젝트라든가 신규 정유소 프로젝트가 모두 한 3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작년에 수주했던 이라크 신도시 개발 사업의 후속 사업을 포함한 전후복구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또 올 중반 이후에는 뭐 리비아에서의 재건 사업도 본격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쪽에 좀 몰려 있군요. 이 제2의 중동국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중동 이외의 지역은 어떻습니까? 중동 이외의 지역도 우리 작년에도 한 30% 정도를 아시아권에서 수주를 했었고, 남미 지역에서도 많은 실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동남아권역에서는 뭐 싱가포르라든가 베트남 지역에서의 발주 물량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 가지 올 4월 그 결과가 발표 예정인 110억 불 규모의 우리 태국 종합물관리 사업도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남미 지역에서도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칠레, 콜롬비아 등지에서 우리 업체들의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 한 60억 불 상당의 LNG 플랜트가 상반기 중에 계약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산유국들이 석유가스 부분에 대한 투자를 재개하고, 또 발전 설비 투자도 확대되고 있어서 당분간 그 플랜트 부분의 강세가 유지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또 토목 건축 분야도 개도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사우디 신도시, 이라크, 리비아 중에서의 그 어떤 전후복구 사업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점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면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곳으로 달려가야죠. 우리 국내 건설 업체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 건설사들은 올해도 역시 이 유일한 성장 동력인 해외 시장을 철저히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부터 해외 시장 전략을 이 빅3 건설사죠.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대우건설 2013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업계의 맏형격인 현대건설입니다. 2011년 해외 수주 5위였던 현대건설이 지난해에는 105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올해 경영 목표를 글로벌 건설 리더로 잡았습니다.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주택사업 비중을 10% 이하로 줄이고 대신 부족한 매출이나 수주를 해외 건설에서 채우겠다는 보관입니다.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은 올해 시무식에서도 해외 비중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012년까지는 해외 사업의 비중이 60%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매출 기준으로 60%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금년부터는 해외 사업의 비중이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우리가 금년에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은 2013년도에는 현대건설이 1965년도에 해외 사업에 진출한 이후에 최초로 1,000억 불 이상의 해외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다변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중동이 전체 해외 수주의 약 87%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이 비중을 33% 정도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지속적인 성과를 이뤄낸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우루과이에서 정유 공장과 또 복합 화력발전소 등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현대건설은 다양한 지역에서 발전 플랜트나 또 토목, 정유, 화공 플랜트 등 다양한 공정에 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해외 쪽, 특히 이제 작년에 좋았던 중남미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이런 그런 지역에서 지난해 수주보다는 한 5% 정도 증가한 한 22조 원 정도의 수주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실적은 일단 지난해 수주 잔고하고 지난해 또 분양 실적을 감안했을 때 올해도 지난해보다 외형은 한 10%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한 15% 정도 증가한,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르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건설의 2013년 해외 수주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물산 차례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총 55억 달러의 해외 수주를 따내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지만 아직 전체 수주의 50%가 채 못 됩니다. 삼성물산은 올해 이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혁신을 가속화하여 2015년 글로벌 초인류 기업의 반열에 반드시 올라서야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마이닝과 헬스케어, 도시개발 등 신사업의 성과를 올해 반드시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의 차세대 먹거리인 헬스케어 분야 성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지난해 터키 정부가 발주한 삼성 서울병원의 3배에 달하는 대규모 병원을 건립하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어 올해 신사업 분야의 성과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공격적인 시장 확장과 상품 다변화를 통해 자리매김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진출이 저조한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올해 선도 프로젝트를 수주할 계획입니다. 삼성물산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공정이 중동 지역 중심으로 해서 발전 IPP 사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초에도 지금 사우디에서 대형 공사 20억 불짜리 IPP 발전소를 수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IPP 발전소에서만큼은 확실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 알아보겠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서종욱 사장은 올해를 비상경영의 해로 선포하고 효율 혁신을 중점적으로 실천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3년의 경영 화두를 EPC 이노베이션으로 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은 아프리카 등 거점에서의 시장 지배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기존 현장의 재가동 준비를 시작한 주력 해외 시장이죠. 리비아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모든 현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면에서도 강점인 발전 플랜트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수처리와 폐기물 처리로 영역을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결합 컨버전스형 수주로 승부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내놨습니다. 서종욱 사장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단순 시공에서 벗어나서 EPC 위주의 해외 건설 사업을 하는 것은 이미 대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는 금융을 동반하는 컨스트럭션 컨버전스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우건설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있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2013년에도 대우건설이 아프리카 시장을 중점으로 꾸준히 수주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빅3 건설사들이 올해 해외 시장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외 주요 건설사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베트남 등지에서 2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대림산업.
특히 중동 최대의 플랜트 발주 시장인 사우디에서 6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대림산업은 올해 신성장 동력 발굴 차원에서 해외 발전, 에너지 플랜트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상품 개발이랄지 또는 신시장이랄지 또는 뭐 틈새 시장이랄지 뭐 상품의 어떤 다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금년도의 어떤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를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세계적 담수 플랜트 업체인 이니마 인수로 확보한 기술력을 토대로 발전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결합한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2013년 수주 목표는 12조 원, 이 중 절반인 6조 원을 해외에서 걷어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주 단계에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많아 올해 해외 수주는 목표 달성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 수주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는 조금 더 수주 그로스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난해 발주가 좀 많이 지연됐던 석유화학하고 정유 플랜트 쪽에서의 물량이 올해 지연 발주가 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아마 수주가 한 12% 정도 증가한, 그래서 한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10조 원 정도 이상의 총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지난해 8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한 한화건설. 올해에는 이 신도시 건설 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화건설은 2015년까지 매년 25%의 해외 성장률을 유지해 해외 매출 65%를 달성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개 국가에서 8개 상을 받아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해외 수상을 기록한 쌍용건설. 해외 수주 강자로 자리매김한 만큼 올해도 강점을 가진 해외 고급 건축, 고난도 토목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수주 규모나 수주액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해외 건설 그러면 이 출혈 경쟁이다, 뭐 이른바 돈이 잘 안 든다 이런 수익성 측면에서는 약간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우리 업체 간 과당 경쟁을 통한 그 수익성 저하의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정부나 제3의 공공기관에서 조정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건전한 경쟁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공정한 경쟁, 예를 들어서 우리 입찰후에 우리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돼 있는데 그 가격 이하로 내고 하려는 그런 행위들, 이러한 불공정 경쟁 행위는 업계의 자구책의 일환으로서도 이런 행위와 해당 기업이 퇴출되는 그런 우리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우리 시장을 다변화해서 특정 지역에 집중하고 경쟁하는 걸 좀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 동정업계 간 그 담당자들이 자주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그 교환함으로써 이런 걸 피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인력 문제입니다. 의외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와 기업의 전문 인력 확보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특히 그 플랜트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 뭐 전직 전환 교육을 한다든지 또 인력 센터를 운영을 해서 인력 발급과 수급의 어떤 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우리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고용 창출과 연계하는 그런 노력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년 전인 2007년도에 약 400억 불이 수주가 안 됐던 그런 시점에 6,600명의 아국 인력이 나가 있었는데요.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650억 불을 수주했습니다만 2만 명 정도의 우리 인력이 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해외에 고용하고 있는 모든 인력이 20만 명인데 그 20만 명 중에 18만 명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우리 인력으로 대체하는 그런 노력과 필요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정부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 있어서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한다면 시장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정책 개발 기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국내 건설 시장 규모는 공공민간을 합쳐서 약 1,000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공공인프라 시설은 성숙 단계에 있고 또 주택 중심의 민간 건설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결국 해외에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이 시점에 우리 연간 수조 1,000억 불 시대에 대비한 그런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해외 건설 정책이 시장 환경이 바뀐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 개발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확충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그 현재 부처별로 분산돼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첩되어 있는 해외 건설 지원 기능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네. 또 정책 자금이나 보증 같은 금융의 뒷받침도 꼭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금융이 최근에 해외 건설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그 금융 주선을 요구하는 대형 플랜트 공사가 늘고 있고요. 또 금융 조달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 형태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런 금융 조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금융 조달 능력이 인근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열세인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올해는 다행히 이런 업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나 정책금융공사 같은 국책금융기관의 그런 해외 건설 금융 부분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 이 해외 시장, 해외 건설과도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같이 발전을 하자는 것을 화두로 던질 수 있겠는데요. 우리 중소 중견 기업의 수주 저변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당연히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요. 이제 그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인데 우리 흔히 대중소기업의 상생이라든지 동반 성장이라든지 이런 그 막연한 요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중소기업을 같이 동반해서 나갔었을 때 대기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중소 중견 기업이 먼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가지고 대기업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실효가 크다고 합니다. 네. 물론 그를 이제 그에 대비해서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어떤 특화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초기 진출을 지원하는 우리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을 집중한다든지 또 인력 양성의 측면 지원을 좀 강화한다든지 또 가장 큰 현안 사항인 보증 발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중소 중견 업체를 위한 맞춤형 그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 중견 업체 스스로의 노력이 전제돼야 될 것이 아마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건설협회 김효원 전무 그리고 엄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까지 계속된 중동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우리 건설 회사들과 젊은이들은 열사의 땅 중동으로 달려가서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아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국내 건설 회사들은 또다시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2013년을 뛴다 건설 회사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